네, 이렇게 특징주를 각 경제 채널마다 꼽아본 걸 좀 봤는데 좀 겹치는 종목들이 또 있네요, 오늘.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응압병실, 뭐 신성이엔제 같은 것들. 근데 제가 보니까 겹치는 종목들 제외하고 총 종목이 겹치지 않는 종목이 22개더라고요. 네, 다 세보셨군요. 예. 그중에 6개가 이 코로나19 관련주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핫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코로나19 관련주로 이제 언급되는 게 이글벳. 근데 이글벳이 왜 코로나19랑 같이 엮여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반려동물 시장 확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글벳이 언급이 되고 있고, 신성이엔진은 카이스트와 이동 확장형 이 음압병실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이 음압병실 관련 쪽으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원료 의약품 납품 거래하는 이 CMO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또 부각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고, 일신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백신을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에서 접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백신 유통에서 이 초저온 냉동고 관련 주들이 최근에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바이오는 일단 이 비임상 연구기관 노터스에서 약물 동태 실험을 한 결과 1회만 투여해도 12시간 바이러스 활성을 100% 억제하는 이 경구용 이 먹는 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콤텍 시스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보니까 영상회의 솔루션을 국회에 제공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영상회의 시스템 관련해서 콤텍 시스템이 가장 저평가예요. 그래서 전 괜찮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바이오 리더스 중 이 시노팜과 코로나19 백신, 그러니까 이 바이오 리더스는 이제 중국 시노팜하고 코로나19 백신 협력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또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신신제약은 미국 회사와 이 보건용 니트릴 장갑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유명히 WTO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로 엮인 게 이제 이 어버브 반도체이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맨 처음에 실적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실적 괜찮거든요. 반도체 2배 정도 부각받고 있고. 근데 이제 유명히 관련주로 엮여서 지금 상승력이 하나 마이크론하고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팅크웨어는 이 블랙박스 매출이 해외에서 한 300억 이상 지금 잡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 사상 최대 블랙박스 매출을 지금 달성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급등력이 나타나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유럽 타이어 그 사계절용 타이어 테스트에서 1위를 기록을 했대요. 거기다가 이제 경영권 분쟁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평가 회사고 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CS 윈드 특히 이제 풍력 테마주들이 오늘 좀 많이 다시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이 이산화탄소 이 배출 세금인 탄소세 도입 영향으로 이 풍력 관련주들이 또 다시금 또 움직이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장 부품 사업 수주 확대와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부분의 이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게 한마디로 가치적 재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좀 급등력이 나왔고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조정 효과로 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오늘 이 화장품 관련 섹터가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좀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조금 개별 섹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맨 처음에 제가 원래 묶어서 짧게 얘기해 주는데 오늘은 하나하나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시죠.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개별 섹터로 이렇게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좀 묶여 있는 것보다는 이제 개별적 이슈로 많이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징주 또 3가지, 그래도 그중에서 조금 더 눈에 띄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도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보면은 오늘 일단 대략 한 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일단 경영권 분쟁 이슈로 한번 급등력이 한 대략 8월 달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속적으로 8월 달에 한 대략 25,000원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벌써 39,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실적이 타이어 회사들 중에 가장 좋고 거기다가 이 7조 3천억 원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4조 8천억으로 아직까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 한진 쪽에서도 이 경영권 분쟁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고평가 상황까지. 근데 이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충분히 부각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계속 삼남매가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파동력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좀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라인이 대략 한 41,500원이 근접 저항이 되고요. 자, 이 자리까지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47,7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대략 뭐 35,000원 이탈시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징주 바로 또 보죠. 네, 자화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삼성전자향 그 손떨림 방지 지금 모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삼성전자 IM 부분 영업이익이 12조 7천억으로 내년에 한 올해보다 한 대략 한 5% 정도 더 성장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화전자도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성장세에 맞물려서 같이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미 스마트폰 이슈로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랑 같이 엮여서 실적이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부품은 이 PTC 히터라고 합니다. 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라서 앞으로 그 수요가 충분히 이제 증가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화전자가 상당히 저평가된 회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은 2,700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2,855억으로 이제 본연의 순자산 가치만큼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에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고 만약에 전기차 섹터까지 엮여버리면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거기에 이제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조정 들어오면 우리가 좀 건드려 볼 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은 대략 한 15,000원 정도 부근, 15,000원 정도 부근부터 그 이하로 13,000원대까지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만약에 강력하게 또 나타난다면은 한 단계 윗파동, 장기적 파동 중에서 대략 한 1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00원에서 13,000원 사이의 분할 매수 관점이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끌고 가서 올라가면 대략 19,800원 이상 매도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화전자 어쨌든 분할 매수 조금 눌림목이 생길 때 그때 조금 들어가 보시는 전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기술적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징주 또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이 영상회의 관련해서 지금 가장 이제 부각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종목들이 뭐 일단 링네트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 콤텍 시스템도 이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지금 한마디로 은행 금융권 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조금 핀테크 형식으로 좀 강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 영상회의 시스템, 즉 비대면 시스템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다른 이제 비대면 관련 주들은 이미 자산 가치 대비 2배나 3배, 4배 이렇게 막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이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925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 현재 1,282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2배도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대면 시스템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요. 일단은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추격 매수가 되는 꼴이 되는 건데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략 한 1,700원, 1,720원 정도 자리까지 조정력을 염두해서 1,8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100원 정도 텀을 두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만약에 1차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좀 중기 파동으로 보았을 때 한 단계 열리는 자리가 2,16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1,890원 자리의 저항에 지금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형국인데,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2,16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종목 장세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특히나 호재나 뭐 실적에 따라올 만한 것들, 이런 종목을 잘 선택해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 특징주 잘 만나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